이 대통령께서 대규모 인사를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 놀랍습니다. 구독 한방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가 감사 조직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28개 부처에서 실무 감사 인력을 총 63명 늘립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무능의 감시와 징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감사 인력을 대거 증원해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를 통해 공직 쇄신의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데 한편 이 대통령은 차주의 주요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실 것 같습니다. 빠르면 사실 오늘에도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국민들께 큰 관심을 모았던 젠플릭스로 불린 업무 보고 역시 진행하실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것인가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현재 전당대회 이슈로 인해 진보 표집이 다시 회복된 상황인데도 보합입니다. 특히 메가 프로젝트라는 엄청난 호재가 떴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굉장히 이 사태가 어렵다고 보는데 관련해 쇼츠와 커뮤니티에서 큰 공감을 받은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한 자리 하고 있으면 국회의원이든 뭐 법무부 장관이 됐든 청와대 민정이 됐든 총리가 됐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일단 국민들한테는 송구한 자세, 미안한 태도를 보여있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당대표 선거 앞두고 와서 누가 누군가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검찰개혁이 안 된 게 네 탓이야. 근데 김민석 총리 이게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저희 방송도 그래요. 검찰개혁 TF가 총리실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럼요. 이거에 대해서는 김민석 총리가 일단 이거부터 사과를 하든지 왜 잘 안 된 건지 설명을 하든지 그 다음에 정청래 탓을 해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것과 같이 해서 저는 1차적인 책임은 어찌됐건 김민석 총리한테 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 TF가 총리실 산하에 있었고 총리실 산하에 둔 게 그냥 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왔었고 이미 입법 발의가 돼 있었고 근데 그거 제로 베이스화하고 정부가 알아서 할게 라고 결정하면서 정부 주도로 결정하면서 TF팀을 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때 그렇게 열이 나서 그런 좀 험한 표현을 썼냐면 중간에 정부 조직법이 나왔어요. 공소촉법, 중수처법.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법안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가릴 수 있는데 검찰 개혁을 바라는 시민으로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건지 검찰한테 검사한테 더 큰 권한을 주겠다는 건지 저는 사실상 검사한테 더 큰 권한을 주겠다라는 법안으로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왜 그런 정부조직법이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정부조직법이 안 되고 국회에서 법사위원들이 주장하던 방식으로 갔거든요.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를 바라는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유감 표현조차도 없이 누군가를 검찰개혁 갖고 지적을 한다는 건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장인수 기자님이 하셨던 저 약간 온도 올라서 말씀하셨던 저 말씀을 심하다고 받아들일 사람들도 없었을 겁니다. 김민석 총리의 지지자들은 최소한의 견제로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다가 이번에 일사불란하게 김민석 총리는 검찰개혁론자였다. 이걸 막았던 건 정청래 대표였다. 라고 그렇죠. 원팀처럼 말을 바꾸거든요. 언론의 기억력이 충분하다면 그걸 늘어놓고 정확한 질문을 찾겠죠. 그래서 그때 뭐 하셨죠?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론이 정상적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작전하듯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지금까지는 주로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많이 그쪽에 어떤 패널들이나 지식인들이나 뭐 그쪽에 정치인들이나 지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왔는데 김민석 총리가 나 원래 보안 수사권 5월부터 완전 폐지 얘기해왔는데 라고 하니까 거봐 우리는 보안 수사권 폐지하자고 했는데 정청래 너 뭐 했어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저도 이게 뭐지? 어떻게 이렇게 원팀으로 갑자기 레파토리가 바뀌냐고요.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흐름이면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던 김민석 의원을 지지하던 사람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한테 가장 중요한 거 사람들이 민주당한테 여러 번 얘기하는 거 뭐 몇 개 아젠다나 있습니까? 지역균형 발전, 검찰개혁, 남북평화 뭐 이거 말고 대단한 건 없습니다. 굵은 줄기는 그 중에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바뀌었으면 지지자들은 4, 5분열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웃긴 게
레거시 미디어들의 흐름이 저도 결국 어떻게 보면 진영론대가 됐죠. 김민석 총리를 비판하면서 이제 정청래 지지자 비슷하게 됐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고 이제 검찰 개혁을 잘하면 검찰 개혁을 잘하는 사람이 제 편입니다. 이상하게 레거시 미디어들은 일정한 흐름이 보이죠. 민주당에서 진영 싸움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중에 한쪽은 우리가 진정한 친명이야라고 하는 쪽입니다. 이제 김민석 총리 쪽에 많이 가깝죠.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동안 친노, 친문 세력에 대해서 거의 경기를 일으켜왔습니다. 진보 보수할 거 없이 그 자체가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사회 악인 것처럼 이전 정권에서는. 근데 이상하게 이 정권 들어와서는 네. 친명과 괴를 같이 하면서 그죠. 친명 그렇다고 이재명 편을 들진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 편을. 그죠. 근데 아무튼 괴는 같이 하면서 흔히 말하는 그 문조 땡땡땡 네. 그 이전 친문 세력이나 유시민이나 김어준이나 정청래나 이쪽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신이 나서 같이 참전을 해서 같이 하고 있는 이 이상한 흐름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니 갈라지기라도 하든지 그러면 거기서 반 그렇게 해서 그 진영 싸움에 뛰어들면 김민석 쪽에 지지하는 사람 언론사나 기자 네. 혹은 뭐 정청래 쪽에 줄 서서 지지하는 언론사나 기자 정청래 쪽에 줄 섰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쪽 편을 드는 언론사나 기자가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있습니까? 재래 언론에 한해서. 네, 레거시 미디어, 네. 기성 매체에 한해서 있습니까? 논조나 기사 나오는 걸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네, 공감합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지금 왜 이렇게 지지율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제 생각에 개각을 해도 젠플릭스를 해도 지지율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이런 부분이 심각한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면 빠지는 것이 지지율이라지만 정권의 성공은 재창출 여부에 있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버텨줘야 하는 것인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이 대통령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판단합니다. 솔직히 이미 방법은 나와 있고 답도 나와 있으며 노골적으로 이 대통령이 강력하게 메시지만 내면 끝인데 그걸 안 하시는 게 걱정입니다. 나아가 민주당도 심각합니다. 민주당 정치인들도 대통령에 대해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라고 똑부러지게 말을 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민주당 내에선 명픽이니 대통령의 뜻이니 하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으며 이 대통령에 대해 어떤 말을 꺼내는 것 자체를 불경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께서 노골적으로 당무 개입을 하고 있는데도 여당 내에서 목소리가 없으니 정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일어나는 일이 예전 그 차이가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정부와 동행하는 정당인 이상 길이 아닌 곳으로 간다면 정부를 붙잡아 말려야 할 책무도 여당에 있습니다. 이젠 대통령에게도 분명하게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언알바 정기 후원과 민주진영 동지가 운영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